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입니다. 안나의 백지편지에서는 고양시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를 정해진 형식 없이 백지편지에 때로는 사진을 찍듯, 때로는 일기를 쓰듯, 때로는 친구에게 수다를 떨듯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취미로 시작했다지만 혼자 이 길을 걸어갔다면 한 달에 한 개씩 만들겠다고 생각한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길 뒤에는 항상 저를 격려해주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번 안나의 백지편지는 저의 남편을 게스트로 초대하여 진행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나의 남편 김경수입니다. 제 성격이 워낙 느긋해서 뭐든 열심히 하질 못하고 끝맺음도 잘 못해요. 요즘은 남편이 옆에서 팟캐스트 한 달에 하나씩 한다면서 왜 녹음을 안 해? 하면서 걱정을 해요. 그럼 제가 걱정 마. 어쨌든 만들면 되잖아. 하면서 티격태격해요. 안나는 느긋한 성격인데 저는 성격이 급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빨리 마무리하자는 제가 재촉을 하죠. 그런데 아내가 더 좋은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 한 달에 한 개씩 만들어 따로 살고 있는 자식들에게 들려주려는 마음이 있어 팟캐스트를 시작했어요. 저의 첫 청취자는 세 자녀이길 바라는데 자식들이 아직 젊다 보니 크게 관심을 갖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라도 자식들과 소통하고 싶답니다. 언젠가 부모에 대해 궁금해지는 때가 있다면 추억을 더듬으며 듣는 날이 오겠죠. 인터넷이 없어진다면 모르겠지만요. 사실 자식들이 꼭 원할지도 미지수이지만 자식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남겨주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이 앞서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의 소통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달에 하나씩 만들기로 했으면 여유있게 하면 좋을 텐데요. 저희는 40년 전 처음 만났는데 지금까지 티격태격이 멈추질 않네요. 요즘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마다 인생의 희노애락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요. 싸움도 총량의 법칙이 적용될까요? 성격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른 둘이 평생 같이 살면서 싸움 안 할 수는 없겠지요. 다 부덕의 소치로 아직도 싸움을 하고는 있지만 젊었을 때보다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니 옛 추억이 새롭기만 하네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 해화동 로타리 주유소 뒤편의 데미안이라는 경양식집이었죠. 그 덕에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관심을 가졌어요. 저는 음대에 재학 중인 누나에게 음대 여학생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게 오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네요. 그때는 저는 공부할 양이 많아서 여학생을 사귀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힘든 시기를 즐겁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전 그날 소개받은 남자와 경양식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남자가 화장실에 잠깐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저 단순한 생각에 무거운 책가방을 화장실에 갖고 들어가면 불편할 것 같아 가방을 들고 있겠다고 했어요. 그 일이 착각의 시작이 됐어요. 데미안에서 처음 본 여학생의 모습은 순진한 모습이었고 처음 만나서 그런지 별 말이 없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앞에서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하니 깜짝 놀랐죠. 그 당시 여학생들은 요즘 말로 까도녀처럼 콧대가 높았는데 의외의 제안에 저 여학생이 나의 첫인상에 호감을 갖고 있구나 하는 착각을 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가방을 들어주겠다는 것은 그저 무거운 가방을 들고 화장실 용물을 보는 것이 힘들겠구나 하는
정말 단순한 생각에서 한 행동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화장실 바닥에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으면 지저분할 것 같은 생각에 가방을 들어주었는데 이렇게 질긴 인연의 계기가 될 줄은 몰랐네요. 본인은 단순한 생각이었지만 남을 위한 작은 배려가 이렇게 오랜 세월 인연을 맺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 당시를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젊은 시절의 추억이 아름답게만 느껴집니다. 언제 우리 해화동에 같이 가봅시다. 그럼 당신은 나와 결혼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 긴 세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톨릭 집안이었다는 것이 좋았어요. 어릴 때 성당 유치원을 다녔던 추억 때문이었는지 성당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뒤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다녀보고 기독교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지만 나의 신앙의 첫 만남의 장소가 항상 아련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해화동 성당에 있는 돌계단에서 놀던 생각과 성물방에서 묵주를 만지작거리던 생각이 나요. 친정은 종교가 없었고 굳이 말하자면 유교 집안이었어요. 대학교 때 정치적 격변기여서 휴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성경 공부를 했는데 막연하게 결혼을 해 가정을 갖는다면 성가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결혼 전 해화동 성당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명동 성당에서 결혼을 할 때,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름다운 추억들이군요. 그런데 성가정을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둘 다 고집이 세잖아요. 어릴 때 순진한 생각에 신앙을 가지면 누구나 착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들의 40년을 돌아보면 그랬었나요? 그래도 저는 사랑하는 마음은 굳건히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주일이 되면 자녀들하고 성당에 가서 미사도 보고 아이들도 주일학교에 보내고 그 안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제 짝을 찾아 사랑하는 사람과 사니까 성당에 안 가도 괜찮다는 농담을 할 때는 무척 실망이 됐어요. 다 지난 일이지만 후회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한동안 모든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모든 원인이 저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에도 나중 믿음이 먼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나를 신앙의 길로 이끈 남편이 뒷전에 있는 게 불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원망만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문득 남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외로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잘해줘야지 하고 깨달았지만 깨달았다고 금방 변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마음먹은 뒤로 확실히 관계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저도 요즘은 미사에 가자고 하면 순순히 따라가고 있어요. 미사뿐만 아니고 모든 일에 저는 순순히 따라가는 편이지요. 요즘은요. 올해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기념으로 파티마에 있는 성모상이 3개를 순회했어요. 이번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파주에 있는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했더니 선뜻 따라 나서 고마웠어요. 같이 미사를 드리고 마음 모아 기도할 때가 행복하네요. 나이 들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사는 게 편하다잖아요. 아내가 팟캐스트 교육을 받고 와서 자연스러운 진행을 위해서 누군가 같이 하면 좋다고 하면서 같이 하자고 해서 이번에도 순순히 따라 방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 시간이 추억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문정희 시인의 부부를 소개하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7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부부 문정희. 부부란 무더운 여름밤 일찍이 잠을 청하다가 어둠 속에서 앵하고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둘이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이다. 너무 많이 짜진 연고를 나누어 바르는 사이이다. 남편이 턱에 바르고 남은 바쁠 것만한 연고를 손끝에 들고 어디 나머지를 바를 만한 곳이 없나 찾고 있을 때 아내가 주저없이 치마를 걷고 배꼽 부근을 내어 미는 사이이다. 그 자리를 문지르며 이달에 너무 많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전기세를 문득 떠올리는 사이이다. 결혼은 사랑을 무효화시키는 긴 과정이지만 결혼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만 부부란 어떤 이름으로도 잴 수 없는 100년이 지나도 남는 암각화처럼 그것이 풍화하는 긴 과정과 그 곁에 가뭇없이 피고지는 풀꽃더미를 풍경으로 거느린다.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내 손을 한번 쓸쓸히 쥐었다 펴보는 그런 사이이다. 부부란 서로를 묶는 것이 쇠사슬인지 거미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묶여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느끼며 어린 새끼들을 유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이이다.